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이용한 용인술, 통치술, 처세술에 대해서 그 중국 송나라 태조 조광윤의 그 유명한 배주석병권이라는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 중국의 찬란하던 시절이었던 당나라, 그 당현종이 양귀비에 푹 빠져가지고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때 그 변방의 절도사였던 알록산의 반란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황소의 난에 이르러서 나라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면서 역시 군벌이었던 그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서 당황조는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소위 5대 10국이라고 해서 석경당, 유지원, 곽위 이런 군벌들이 차례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천하의 혼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후주의 곽위가 아들이 없어가지고서 그 처족하였던 시영을 양자로 들여서 이제 후주의 세종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명군이어가지고서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데 너무 정력을 쏟아서 그런지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때 그 후주의 그 최대의 군벌이었던 조광윤이 진교의 변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이제 위화도 회군 같은 그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 자리를 선양받게 됩니다. 사륙이나 약탈, 전임 왕조나 황제에 대한 박해 없이 아주 신사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광윤은 굉장히 사나이답고 대의를 중시하던 영웅호걸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틀어서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또 진짜 군인 출신 무인 황제로서 본인 자체가 굉장히 쌈박질을 잘해서 태조 장권이라는 그런 무술도 개발하고 그 유명한 쌍절곤도 이 조광윤이 발명한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할 때는 그 패한 적이 없어서 상승장군으로 존경을 받았죠.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본인의 의지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은 이제 술 먹고 뻗어가지고서 그 막사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이 부하 장수들이 어디선가 이 그 황제 용포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조광윤에게 억지로 입혀가지고 억지로 반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황제로 추대했다는 그 황포가신이라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황제로 즉위 위해서 개봉부를 수도로 하고 송나라를 개국해서 태조가 됩니다. 이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막상 황제가 돼가지고서 그 자기의 왕조를 창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막상 그 장군이었을 때 시절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5대 10국 시대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왕조들이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까? 그래서 그 재상이었던 조보와 상의를 하다가 그 원인이 강력한 그 지방의 군벌들 때문에 역대 왕조들이 위협과 반역에 시달렸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배주석병권, 술잔으로서 병권을 해제하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정치 쇼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조광윤이 어느 날 궁으로 그 자기와 그동안 동고동락했었던 개국공신, 석수신, 고해덕, 왕심기 이런 군인들을 초대해가지고서 술판을 벌입니다. 이 조광윤 자체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을 누비면서 막사에서 별의별 추억을 함께 했을 그런 전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술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있는데 이 조광윤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응? 이럴 거면은 차라리 황제에 오른 것이 절도사로 지낼 때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석수신이 급 당황해가지고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조광윤이 자기가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추대를 받아서 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또 누가 나타나서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까봐 그런다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공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희는 절대로 폐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못 믿으십니까? 라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윤이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부하들이 부기를 탐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용포를 입히고 반역을 기획해서 황제로 추대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한숨을 내쉬니까 이 공신들이 일동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때 이 조광윤이 공신들을 타이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 태평성대에 굳이 병권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전답을 내려주고 자자손손이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보장해 주려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술하고 여자 끼고서 즐겁고 재미나게 사쇼. 그러면은 군신 간의 의심도 없고 상하가 편안할 거 아니겠소 하니까 역시 이 의리의 사나이들이 다음날 아침에 깨끗하게 병권을 반납하고서 명예롭게 박수받으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나이 조광윤은 말 바꾸는 거짓 없이 이 친구들하고 모두 인척관계를 맺고서 실제로 자자손손이 온갖 부귀를 누리도록 보장해 줍니다.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 특히 창업을 했던 태조들이 그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공신 숙청을 단행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자면은 이 조광윤은 진짜 그야말로 사나이답게 솔직하고도 당당하게 이 술 한 잔으로서 이 친구들하고 정치적인 쇼부를 본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위협 세력을 없애버린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송태조 조광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벌들의 병권을 해제함과 동시에 야망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감히 군사행동을 해서 반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쇼부를 보기 위해서 야망을 제거한 대신에 거기에다가 욕망을 심어주고서 그것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금연을 하면은 단계 땡기는 법입니다. 그 뛰어난 무장들이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덮어놓고 병권을 내놓으라고 한다면은 기분이 좋진 않겠죠. 대신에 자자손손이 부귀영화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군인 생활 청산하고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편안하게 놀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욕망과 야망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 이 욕망, desire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로 물질적이거나 성적인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야망, ambi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남의 의심과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구겨버리고 욕심쟁이인 척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힌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 그 전국시대 때
진왕 영정, 그 진시황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했었던 대장군 왕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나라 때 이 고조 유방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탐관오리 코스프레를 했었던 그 상국 소아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야망과 그 포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인 척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배주석병권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쇼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이 중국 역사에서 다시 없을 사나이들의 우정이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지만서도, 그 영향을 살펴보자면은 중국의 역대 왕조들 중에서 이 송나라를 최약체로 만들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뭐 이런 이민족들에게 결국 강산을 빼앗기게 만든 원흉이 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군벌들의 야망을 제거하고자 너무 후하고 푸짐하게 그 욕망을 보장해주는 바람에 왕조 내내 귀족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이 군인들을 억제하고 문인 사대부들만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에는 군사력이 약화되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결국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통치술과 처세술로서 이 야망과 욕망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자세이겠지만서도 역시나 적절하게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